번째 믹싱 방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버티컬 믹서와 스파이럴 믹서. 이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버티컬 같은 경우는 이거죠. 베이커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스파이럴 믹서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두 가지 믹싱기 모두 구조상 반죽의 산화와 반죽 온도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본 빵, 즉 바게트나 치아바타 같은 빵들을 믹싱할 때는 저속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믹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대 케로티노이드 성분 파괴를 조금이라도 막아줘야 빵의 풍미를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후계 고속 회전과 마찰을 통해 산화된 반죽은 그렇지 않은 반죽에 비해서 훨씬 더 뽀얀 크림색, 약간 좀 백색에 가까운 그런 색을 띠게 됩니다. 트윈암 믹서와 포크 믹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트윈암 믹서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사진이고, 포크 믹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사진입니다. 트윈암 믹서는 이제 훅이 이렇게 두 개인데 사람 손처럼 생겨가지고 손반죽 하듯이 이렇게 믹싱을 해주는, 굉장히 천천히 믹싱을 해주는 기계고, 좀 더 발전돼서 나온 게 포크 믹서라고, 이게 천천히 회전을 하면서 반죽을 믹싱해주는 기계예요. 버티컬과 스파이럴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반죽 온도 상승을 막아주고 반죽의 산화를 최소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반죽법입니다.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휴지와 폴딩이라는 작업을 통해 글루텐을 발전시키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믹싱법입니다. 밀가루와 물이 만나서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밀가루 속의 프로테아제 효소가 단백질 결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계적인 믹싱이 없이도 어느 정도 글루텐 발달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오토리즈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때 폴딩 작업을 통해 처진 반죽에 힘을 부여해주고, 이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만족할 만큼의 글루텐 발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반죽법은 최소 80분 이상이 걸리는 믹싱법으로 효율성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떨어지지만 산화와 케로티노이드 파괴가 가장 적기 때문에 빵의 풍미를 살리는 면에서는 가장 좋은 믹싱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리즈입니다. 믹싱 시작 전에 재료들 중에 밀가루와 물만을 혼합하여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그대로 두어 반죽을 유지시키는 건데, 오토리즈 제법을 사용하면 믹싱 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빵의 풍미에 도움을 주고 오븐 팽창성을 증대시켜줍니다. 바시나주는 레시피에 들어가는 물의 양에서 5에서 10%를 따로 빼두어 믹싱 후반부에 고속으로 혼합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어떤 반죽이 기공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스트의 양이에요. 이스트가 많은 빵과 이스트가 적은 빵 중에 어떤 빵이 과연 기공이 잘 형성이 될까요? 이스트가 적은 빵이에요. 현미경으로 뭐 확대했다고 칠게요. 이건 이스트가 적은 빵이니까 입자가 조금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이스트가 이렇게 굉장히 많겠죠? 이제 얘네가 가스 생성을 하기 시작할 거고, 발효를 하면 이제 굽고 나서 팽창하면서 가스가 있던 자리가 기공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만큼까지 가스를 계속, 즉 기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부피까지 발효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겠죠. 물론 이 빵이, 이렇게 만든 빵이 더 부드러운 식감을 주긴 해요. 이거는 반대로 좀 더 쫄깃한 식감을 주겠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바게트는 어느 정도 기공 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트의 양이 좀 중요합니다. 보통 밀가루 1000g 기준을 했을 때 생이스트가 한 8g 정도, 4에서 8g. 겨울철에는 12g까지도 넣긴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반죽의 색깔이 달라요. 왼쪽은 약간 좀 누르스름한 색이 있고, 오른쪽은 약간 좀 하얘요, 반죽이. 기계 믹싱으로 굉장히 고속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믹싱한 반죽은 공기를 머금고 반죽이 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죽이 하얘집니다. 반죽을 이렇게 엎어주고 150g. 기계 반죽. 기계 믹싱으로 한 빵이 힘이 더 세요. 물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수율을 조금 다르게 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교를 할 때 오히려 더 동일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반죽법부터. 오늘 밀가루 500g 계량해 놓은 거고 402g. 만약에 르방을 넣는 빵을 만든다면 그 르방 리퀴드도 지금 넣어주시면 돼요. 밀가루 리스트 이따가 첨가해 줄 거예요. 밀가루가 덩어리지 않게 잘 혼합을 해주셔야 돼요. 랩을 씌운 다음에 25분 내에서 30분 정도
타임 맞춰놨고요. 첫 번째 폴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폴딩은 8번 접어줍니다. 맨 끝에부터 한 번, 2번, 그리고 그 반대 방향 한 번, 2번 하고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서 뭐 혹시 밀가루 덩어리 같은 게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첫 번째 폴딩 끝났습니다. 4번 접어줍니다. 아까는 8번 접어줬죠? 쭉 스트레칭 해주고 이렇게. 폴딩까지 하고 나면은 액체 이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무반죽법을 할 때 고질적인 단점이 뭐였냐면 이스트가 처음부터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30분간 숙성을 하다 보면은 글루텐이 발전되기도 전에 이미 1차 발효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무반죽법은 이스트를 엄청 조금 넣어야 된다라는 방법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혼자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형도 해야 되고 빵도 구워야 되고 믹싱도 해야 되는 업장이다 보니까 이거 발효되는 거 맞추느라 막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스트를 아예 글루텐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후반에 따로 혼합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해서 개발한 무반죽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체 이스트는 당연히 혼합이 안 되고 고체 이스트를 좀 페이스트화 시켜서 액체 이스트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0g으로 맞출게요. 이스트 2g. 한 곳에 뿌리게 되면 뭉치니까 좀 이렇게 물 표면에 액체 이스트로 만들려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이스트가 녹았으면 혼합을 해주세요. 두 번째 폴딩까지 하고 액체 이스트를 만들어 놨죠. 이제 세 번째 폴딩, 이 액체 이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잘 접어서 이제 이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반죽은 발효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20분 정도만 숙성을 하고 다시 마지막 폴딩을 통해서 글루텐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때부터 1차 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계 믹싱에 비해서 시간 차이가 많죠. 기계 믹싱법을 1단에서 한 1, 2분 정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루텐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재료만 혼합하는 단계 정도 해서 굉장히 뭔가 된 반죽 같죠 지금? 이따가 이제 오토리즈 30분이 하고 났을 때 과연 글루텐이 발전이 되어 있을지. 지금 밀가루랑 물만 넣어서 오토리즈 해놨었고, 이제 여기에 소금이랑 이스트를 추가해서 이제 본반죽 믹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에서 한 거의 지금 7, 8분 했나요? 60% 정도? 글루텐이 없지는 않은.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1단에서 오래 돌려주면 좋아요. 이제 2단으로. 일단 글루텐이 발전되면은 사실 표면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표면에 윤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다시나주나 뭐 버터도 마찬가지고 올리브유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글루텐은 어느 정도 접근한 후에 넣어주는 게 믹싱 단축면에 있어서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이걸 쫄쫄쫄쫄 흘려 넣으시면 고속에서 빠르게 물이 이제 흡수되게끔. 지금 표면이 매끈하죠? 글루텐이 잘 발달됐으니까 이렇게 작업대에서도 잘 떨어지죠. 루스틱 성형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안쪽 면에는 덧가루를 뿌리지 않는데 루스틱 할 때에는 이제 주름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안쪽 면에도 덧가루를 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주름을 만들어줍니다. 덧가루를 안 뿌리고 하면은 그대로 반죽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 주름이 나중에 오븐 스프링 하면서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쿠프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뒤집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기포가 골고루 퍼지게끔 덧가루를 안쪽에 묻혀줬고 인위적으로 주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넣고 꾹꾹꾹꾹. 만약에 바게트 만들 때 이렇게 안에다 덧가루 뿌리고 성형을 해버리면 그 안에 덧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게트 만들 때는 이렇게 안쪽에다 덧가루를 뿌리시면 안 돼요. 이제 얘네는 주름이 나중에 펴지면서 사실상 덧가루가 표면이 되기 때문에 방금 성형한 루스틱이 이제 기계 믹싱으로 믹싱한 루스틱이고요. 무반죽법으로 믹싱한 루스틱입니다. 이제 2차 발효하고 나서 구울 거예요. 뒤집어서 아까 주름 잡은 면이 위로 오게 내추럴하게 나오기 위해서 가루를 오븐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룰스틱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냥 믹싱법을 다르게 한. 자, 혹시 좀 후각 좋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좋으시구나. 잠깐 나와보세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잘 모르시겠나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계 믹싱으로 했고 반죽이 이게 좀 더 질었어요. 좀 더 처지는 성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륨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좋지 않나요? 볼륨이? 이게 기계 믹싱의 힘이에요. 기계로 인위적으로 글루텐을 엄청 세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볼륨이 좋을 수밖에 없고 수율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무반죽법은 볼륨 면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으나 방금 냄새 맡아보신 것처럼 조금 달라요. 좀 더 구수하고 뭐랄까 2차 발효 조금 덜 봤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공이 살짝 조미래요. 무반죽법으로 한 거 한번 잘라볼게요. 얘는 중간에 좀 뭉친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뭐 기공이 나쁘진 않죠?